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강의인데요. 호흡과 생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국선도는 사실은 불사의 학문이라고 그렇거든요. 생명을 다루는 학문인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법을 어떻게 실현하는가, 우리 조상들이 실현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간의 생과 사는 우리 조상들은 사실은 이 기로 본 거예요. 기. 그래서 이 기가 모이면 사는 거고 기가 흩어지면 죽는 걸로 이렇게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에 대한 그 일기론적 사고관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럼 영생을 할 것인가? 인간이 기력이 많으면 노인도 홍암백발 원기왕성하여 정명을 완수하고 무덤을 남기지 않고 조용히 영원 불멸에 무궁처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주와 합일된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스승이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청산도님께서. 그래서 기라는 게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받아들여지고 모아지고 하는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호흡이라고 그러면 생명을 다른 말로 호흡이라고도 정의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생명체는 호흡에 의해서 삶을 영위하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거는 살아있는 거고, 호흡이 없는 거는 다시 무생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생물학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관점들이 있어요. 그 호흡이 외에 DNA 구조라든지 뭐 번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놓는데, 우리 조상들은 단순하게 숨으로써 생명을 정의를 한 거죠. 그러면은 이 숨을 보면 이 처음에 우리가 이제 숨을 할 때 단세포 생물에서 시작하거든요. 그 단세포 생물이 처음에는 사실 에너지 기호흡이었어요. 근데 이게 효율화가 떨어지니까 이거를 조금 더 개선하면서 이제 생명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에너지를 소모시키는데 두 개가 하면 더 많은 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세포 생물이 나오죠. 그 다세포 생물이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열 효율이 좀 떨어지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니까 이제 기관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루틴을 만들어내요. 그 에너지 루틴을 이렇게 만든 게 사실은 뭘로 변하냐면 우리 몸에서 바로 그 장으로 변해요. 장으로. 근데 그 장으로 변한데 각각의 그 구성 요소들이 또 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프로세스를 하는데 어떤 부분은 엔진이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브레이크가 들어가고 이렇게 다양하게 그 루틴들이 프로세스가 달라져야지 하나의 자동차를 효과적으로 만들어내듯이 똑같은 기능들이. 그래서 이제 오장육부가 생기는데, 그 오장육부라는 거는 사실은 자연의 천지자연의 기운의 구조를 그대로 우리 몸에서 구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장육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생기고 간도 생기고 콩팥이 생기고 그러면서 기운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다시 하나로 묶어서 컨트롤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 컨트롤 센터가 뭐냐면 바로 신경조직의 중추신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뇌가 되겠죠. 뇌를 통해서, 그러면 뇌를 통해서 그걸 자세히 관리를 하려면은 사실은 기둥이 있어야 되죠. 그 기둥이 바로 척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와 뇌가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게 소화기 계통의 그 장의 그 줄기를 무시해요. 그게 먼저인데. 그래서
인체의 그 생물학적 구조가 장이 먼저가 되고 그 다음에 조절계인 뇌와 그 척추가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 조상들이 알게 돼서 이제 그거를 관찰을 하면서 디벨롭하는 발전시키는 방법을 알아낸 겁니다. 그게 우리 국선도에 그대로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숨을 보면 이 처음에는 후구동물이에요. 그래서 입과 항문이 있는 동물이다 이거죠. 인간이라는 거는. 그러면서 이 입과 항문을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척추가 생겨서 척추동물이 된 거예요. 척추동물이. 근데 이 후구동물과 척추동물을 통합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제대로 관리를 하고 이걸 효율화시키려면 이 숨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 숨이 들숨이 있고 날숨인데 이게 흡과 호가 정확하게 고르게 됨으로 해서 인간의 그 에너지 효율화가 극대화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그 미생물이 생겼을 때는 산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산소가 없을 때 에너지를 하는 그런 그 미생물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혐기성 미생물이라고 해요. 산소 없이 에너지 대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 없이 숨을 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물을 분해를 해서 수소와 산소를 만들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이제 미생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미생물들이 나중에 모여서 이제 어떤 작용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지구상의 전체를 보면 공기의 대기를 보면 5분의 4가 질소고 5분의 1이 산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소보다 산소가 좀 무겁거든요. 그래서 밑에 깔리게 되는 거죠. 질소는 좀 위에 있고. 근데 식물은 질소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식물한테는 사실은 영양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질소니까 그 비료도 식물의 그 밥이잖아요. 비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질소분의 비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질소를 가지고 우리 형태를 만들어내요. 인간의 형태. 질소가 제일 많으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아미노산 계통의 단백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유물론자들이 단백질의 화합물이라고 그러는데 그 단백질을 이제 구성체로 해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산소를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산소를 이제 다루면서 이제 호흡하는 방법론을 이제 생명체가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우주는 산소 없이 에너지 효율화가 되는 게 더 많아요. 인체를 보면 그 산소 없이 호흡하는 기관이 어디냐면 바로 이 하단전이 되는 거죠. 하단전이. 그래서 하단전은 기호흡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주는 사실은 숨을 쉬는데 우주는 기로서 숨을 쉬거든요. 그래서 우주와 내가 합일되는 과정은 사실은 기호흡으로 가야 돼요. 산소호흡에서. 산소는 폐가 담당하지만 기호흡은 아랫배 하단전이 담당을 하는 거죠. 이런 그 구조를 우리 조상들이 알아낸 게 그래서 이 에너지를 최대한 효율화시켜서 결국 우주와 합일되는 과정을 만들어낸 거죠. 이게 우리 조상들의 큰 업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국선도는 수만 년 동안 끊이지 않고 그대로 이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인간의 생사를 한번 보자고요. 생사를 보면 우리가 처음에 아기 때는 이렇게 아랫배 호흡을 통해서 전신으로 숨을 쉬었어요. 이게 이제 자라면서 점차 산소호흡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 호흡에서 요 호흡까지 이제 인간의 그 루틴이 생명의 그 주기가 끝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모가지 숨에서 끝난다. 그래서 목숨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단전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 전체 호흡을 다 우리가 해내는 방법론을 개발한 게 선도의 바로 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도는 이렇게 가는 거죠. 밑으로. 그래서 결국은 우주와 내가 합일되는 거예요. 코스모스하고 휴먼이 합일돼가지고 결국 영원한 삶을 갖는 거죠. 인체에서. 그래서 이렇게 아기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자랐잖아요. 똑같은 방법이
내 자신이 바로 이 우주의 애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그런 그 방법이 바로 선도법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인체 태극도를 보면 우주라는 것은 영원한 이유가 음양이 끊임없이 이합 집산을 하면서 음양운동을 하거든요. 그 음양운동을 태극이라고 그러는데 인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이 소화기관을 수음인맥이라고 보면 하단적인 주도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양인 요 척추와 뇌를 보면 이게 화양동맥이라 양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뇌가 주가 되는 거거든요. 이 뇌와 하단자를 합이라는 방법이 중요해요. 그렇죠? 인체는 음양이 합실하면 영원히 살 수가 있고 불사의 체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수련법들이 사실은 진리를 체득하고 인간의 그 발전을 극대화시키는 방법론인데 다른 것들은 여기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깨달음이라든지 마음의 어떤 평온까지는 갔는데 이게 육신과 마음을 통일시켜서 전지전능하는 그 우주와 합일되는 과정을 밝혀낸 것은 우리 선도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선도야말로 득도할 수 있는 대도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과 뇌에서 보면 두뇌는 우리 몸을 세포를 관리를 하거든요. 두뇌가. 근데 우리 몸의 세포 수는 약 60조 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전부 평온을 갖게 하고 조절할 수 있는 거는 멜라토닌이라는 밤의 호르몬이죠. 밤의 호르몬. 우리가 잘 때 이제 모든 걸 다 제대로 정리를 하거든요. 멜라토닌 호르몬에 의해서 대사작용을 하면서 모든 세포를 가지런히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장은 그럼 수음인맥의 음에 해당되는 이 장은 뭐냐면 미생물들이 집합체거든요. 근데 이제 작게는 100조, 크게는 1000조니까 사실은 세포 수보다 한 10배 정도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장은. 근데 그 장은 하단전이 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단전에서 이 뇌의 작용을 하단전에 통일시켜야 돼요. 우리의 방법론이. 그래서 통일시키는 이 방법을 바로 불교적인 용어로 삼매에 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선도적인 얘기는 정신을 통일시킨다고 얘기해요. 정신통일 하사불성이라는 옛날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통일시키는 방법을 하는 거죠. 그러게 되면은 이 세라토닌이 장에서 형성이 되는데 이 세라토닌은 보통 사람들이 행복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장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미생물이 영향이 큰 거죠. 그래서 요 세로토닌은 낮의 호르몬, 멜라토닌을 밤의 호르몬이라는데 이 밤의 호르몬과 낮의 호르몬이 합일되는 과정이 그게 이제 우주 에너지로 변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다이돌핀이라 해서 엔돌핀 한 10배 정도로 봐서 다이돌핀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지금은 이제 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약 6,000배 정도 세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결국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도는 정말 독특한 우리 조상들이 남겨놓은 우리의 그 귀중한 문화의 보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선도 이제 첫 단계인 정각도 과정에 운기 행공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게 인문은 우리가 이제 천지인의 원리에서 천부경 81가지 행공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9동작씩 이렇게 해내고 요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상관없고 진짜는 이제 중기단법서부터 시작해서 우주의 중심 원리거든요. 요게 이제 우주라는 거는 오행으로 돌아가요. 오행으로 수화목금토, 목화토, 금수 뭐 그러죠. 요 오행으로 돌아가는데 이걸 그래서 이 오행을 수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토단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거는 무국, 태국, 황국을 수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국, 태국, 황국의 수도 방법이라 해서 5동작에서 10가지가 있어갖고 50동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곤단법은 십천간 십이지지라 해서 천지인이 합일되는 수도 방법이죠. 이거는 십천간 십이지지 하면 22동작이잖아요. 이걸 하나로 또 이제 통일하는 좌사법이 있어가지고 23행공도로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우주와 합일되는 원기단법이 있어요. 이거는 우주 홍황이라 해서 우주라는 거는 카오스이면서도 코스모스 하거든요. 그러니까 혼돈 상태이면서도 아주 정교하게 정합된 우주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수도를 통해서 완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는 360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행공도도 360으로 이렇게 그래서 요걸 보면 원방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요게 우주를 전체를 평원을 한 거예요. 그럼 원방각 중에서 중기단법은 이 원형 호흡이죠. 우주와 우주의 상태를 내 몸에서 구현시켜서 오행을 잡아내는 방법이거든요. 수화목금토, 목화토금수를 잡아내는 방법. 그래서 들숨, 날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게 이제 중기단법 호흡도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건곤단법, 이제 각으로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천시키는 천지기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실천적인 것. 들숨, 멈춤, 날숨, 멈춤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건곤호흡이라 해서 십천간 십이지지 호흡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우주의 원기와 내 몸의 원기가 합일돼서 결국 우주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론이거든요. 그래서 들숨과 멈춤과 날숨이 있어서 요게 이제 고정되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바벨탑처럼. 그래서 우주와 내가 결국 맞닿게 되는 방법론이거든요. 이게 각형 호흡이라 해서 이제 생명이 땅에서 자라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그 상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호흡법을 국선도 첫 관문인 정각도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하게 되면 인간이 결국 죽지 않는 영생의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데 그 기호흡에서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20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스승께서 세세흡입하고 세세흡입이라는 건 가늘고 가늘게 하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우주는 고요하거든요. 고요하면서 끊임없이 음양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고요하면서도 여일하게 하나로서 쭉 뽑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조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세흡입하고 세세호출하라. 그러면 호흡이 길어지거든요. 미생물이 보통 몇 초에 한 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죽게 되잖아요. 생명체는 이제 제일 짧게 사는 게 하루살이가 하루 만에 죽거든요. 근데 또 많이 사는 거는 나무 같은 경우는 만년까지도 살아요. 근데 미생물의 호흡이 보면 1초에 뭐 수십 번을 해요. 1초에 수십 번을 하는데 그 호흡이 이제 1000배 길어져가지고 분에 한 번씩 아니면은 뭐 몇십 초에 한 번씩 하는 미생물들이 있어요. 그게 2017년에 이제 그 과학자들이 발견을 한 거거든요. 거기 어디에서 발견했냐면 지표에서 약 5,000m, 그러니까 5km 정도 뚫고 내려갔는데 거기에 미생물 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간의 인구가 70억인데 그 70억의 인구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양의 미생물 벨트가 있거든요. 그 미생물들은 땅속이니까 산소가 없잖아요. 산소가 없이 그냥 에너지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 호흡을 하는데 보통 미생물은 초당 수십 번씩 호흡을 하는데 그 미생물들은 작은 거는 몇 초에 한 번씩 하고 큰 거는 몇 분에 이렇게 오래 한답니다. 근데 그 미생물들이 보통 수명을 보니까 10,000년, 20,000년 또는 뭐 1,000년, 제일 작게 사는 건 1,000년 이렇게 길게 미생물이 몇 초 만에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과학자들의 생각에 호흡이 길면 길수록 삶은 더 길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포유동물 중에서 제일 오래 사는 동물이 뭐냐면 고래거든요. 고래는
한 번 숨을 쉬면 5분은 멈춰내요. 그래서 1000m 밑에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그 고래는 240년 정도로 살거든요. 인간은 70년 정도로 살지만 근데 이 선도 호흡을 하면 벌써 분당 12번 정도 우리가 아주 깊게 수면을 취했을 때는 수면 상태는 12번 정도 호흡을 하잖아요. 근데 제일 짧은 기호흡의 중기단법은 분당 6번 해요. 그러니까 5초 마시고 5초 토하는 거죠. 그래서 10초가 한 사이클 돼가지고 60초에 6번 되는데 그 6번을 함으로 해서 인간의 수명이 배나 길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에서 120, 140년까지 살 수가 있고 그것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근데 원기호흡, 방염호흡, 또 건곤호흡, 방염호흡, 원기호흡, 각형호흡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 인간은 영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그 호흡을 우리 그 조상들이 수만 년 전에 개발을 해서 우리한테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호흡을 하게 되면 그런 삶의 그 어떤 그 확장성을 얻는 거죠. 근데 이게 고요해야 돼. 우주가 고요하듯이. 그러니까 우주와 똑같은 그런 방법론을 취하거든요. 정중행동하라. 그 다음에 숨은 호흡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해라. 그래서 호흡 비용하되 그 다음에 우주는 고르잖아요. 그러니까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봄, 여름이 있으면 가을, 겨울이 아주 고르게 가거든요. 은하계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고르게 또 확장되는데도 초당 200km씩 이렇게 우주가 확장되잖아요. 그걸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거여서 아주 고르게 호흡을 함으로 해서 요 기호흡 우리가 처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생의 첫 발을 우리가 얻는 거죠. 근데 인체를 보면 기호흡을 하게 되면 첫 번째는 내장기관이 발려요. 그러니까 내장기관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오행을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우주라는 것은 수화목금토 목화토 금수로 가잖아요. 그게 우리 조상들이 우주를 관찰하는 직관적인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오행이고 뭐 오운이고 이런 것들이 중국 사람들이 개발했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이거는 우리 한국인들이 개발한 우리 조상들이 개발한 아주 고유한 문화유산. 이게 중국에 이제 전해진 거죠. 전해진 거는 불과 몇천 년, 수만 년 전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다가 오행이 중국에 전해진 거는 이제 버키 정도로 보니까 굉장히 짧은 거죠. 지금부터 한 5천 년 정도밖에 중국에 전해 그 전에 몇만 년 동안 우리의 고유한 자산이었거든요. 그 내장 기관을 이제 발달시키게 돼요. 그러면 이제 결국 내 몸이 우주와 이렇게 인체가 소천지지만 대우주인 우주와 이렇게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연결은 경락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경락을. 그래서 경락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이 경락을 받쳐주면서 온 전신을 다 생명활동을 하는 게 자율신경이에요. 이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뇌 기능이 좋아지고 그 전에 이제 뭐 소화기관은 좋아지겠죠. 네, 그 다음에 면역력이 증가돼서 온갖 병마가 다 물러가고 그 각병연의 병으로부터 인간이 자유롭게 되는 거죠. 증가돼서 그 다음에 우주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의식이 지금은 단순하게 뭘 알아내고 뭐 잊었지만 사실은 대우주인 그 의식이 있거든요. 그게 천심이라고 그러죠. 하늘 마음, 하늘님의 마음과 도달하게 되는 이게 발현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유한한 시공에서 유한한 생명체로 태어났지만 불사의 영생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신경계를 보면 부교감 신경은 이렇게 목 위에 모가지 그 경추에 이렇게 있게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사실은 요걸 조절하는 신경세포는 어디에가 제일 중요하냐면 횡격막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는 이제 표현이 안 됐지만 횡격막이 그래서 미주신경의 가장 중요한 기관인데 이게 숨을 통해서 횡격막이 움직여지거든요. 단전호흡을 하게 되면
기호흡을 하게 되면 횡격막이 보통 사람보다 6배 내지 7배의 그 플렉서빌리티라고 그러거든요. 유연성이 증가되면서 횡격막이 활성화되니까 요 모가지 숨이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모가지 하단전 숨이 이게 이제 부교감신경이 여기 총이 있어요. 양 끝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인간의 생명의 그 영역이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요거는 아랫배의 들숨과 날숨의 그 작용을 통해서 이걸 단련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모든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에서 다 따라오게 돼요. 이걸 이음조양이라고 해요. 음을 통제를 함으로 해서 양이 조절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양이 합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호흡 하나로 해서 이것까지 다 통일적으로 우리가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과거로는 정말 우리 스승이 100만 년 후에나 있을 인간의 영생의 비밀을 우리 선도로서 우리 조상들은 몇만 년 전에 이미 체득을 해서 이게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제자의 제자로 이어져 가지고 오늘날까지 왔는데 그 오늘날까지 와가지고 이게 모든 사람한테 공개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장이거든요. 그 각 기관들 이렇게 돼서 인간이 결국 영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도를 통해서 보면 우주에서 그럼 에너지가 제일 세게 나오는 데는 어디냐? 이거를 사실은 2014년도에 알아낸 거예요. 우주에서 제일 센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까? 그래서 우주의 4분의 1 에너지가 어디 한 군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북두칠성에서 나왔다는 걸 알게 돼요. 5년간 천체 물리학의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2008년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2014년에 했는데 북두칠성 근처에서 나온다는 이게 이제 제가 전자신문에 저기 되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캡처해가지고 들어가 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과학자들은 몇 명이 갔냐면 청병구 김항배 박사님, 그 다음에 박일홍 박사님, 또 양종만 박사님, 유동수 박사님 이렇게 이제 권영준 박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가신 거예요. 가셔가지고 모두 팀이 125명의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 천체 물리학자들인데 이분들이 유타에 모인 거예요. 유타에서 이제 서울시보다 훨씬 큰 크기의 부지에 이제 500여 개의 입자 검출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원래 이거를 왜 유타에서 했냐면 유타에서 1912년에 학자들이 우연하게 양자를 검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보통 그 가속기보다 100만 배 이렇게 센 그 우주선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00만 배나 세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과학자들이 그걸 뭐냐 오마이 갓 그랬대요. 그래서 그 입자를 오마이 갓 입자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100년 만에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1912년에서 했는데 14년에 발견 102년 만에 했대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북두칠성 부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북두칠성이 삼신할머니가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사실은 2만 년, 3만 년 전에 이걸 알아내신 거죠. 몸으로서. 과학자들이 이제 2012년에 14년에 알아낸 거를. 그래서 이제 사실은 유동수 교수님이 올해 1월 3일 날 2019년 1월 3일 날 이제 그 과학 잡지에 발표한 글에 가면은 원래 이 북두칠성 근처에는 은하가 없대요. 없는데 왜 여기서 그러면은 우주에서 가장 강한 100만 배에서 1000만 배 강한 그 에너지가 왜 여기서 나오느냐? 그게 이제 그분의 그 가설에 의하면은 사실은 북두칠성과 좀 떨어져 있지만 천여자리 요만큼 떨어져 있대요. 천여은하라는 아주 큰 은하가 있는데 그 우리 은하처럼 그 은하가 이제 우주에서 제일 큰 그 블랙홀이 있답니다. 근데 그 블랙홀에서
에너지가 나와서 이게 파이프를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북두칠성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지구로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올해 1월 3일 날 발표한 가설이에요. 근데 그 가설이 이제 학자들 간에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유동수 박사님이 정말 큰 업적을 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지구상에서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에너지 입자가 유럽에 있는 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입자 가속기 유럽의 스위스에 있거든요. 그 입자 가속기에서 이제 자석을 통해서 그걸 가속도를 시켜가지고 있는데 그 제일 센 입자보다 여기 입자는 100만 배 정도 센 입자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몸은 그냥 통과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생명이. 근데 이 칠성정, 요 칠성이 인간에도 그럼 있겠느냐? 당연히 있죠. 마구 할머님이 이제 삼신 할머니인데 요 북두칠성에 계시고 이게 바로 하단전에 있다. 하단전. 그래서 이 하단전이 궁궁을을 자리고 그래서 요 수련을 우리가 기호흡을 통해서 하게 되면 결국 우주와 합일되는 그런 자기 이제 저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우주에 합일되는 이게 선도의 하늘 사람이 되거든요. 하늘 사람은 바로 천지인으로 천상선의 경지, 이걸 성통관문, 수도 정신이거든요. 그 다음에 신선선자, 두 번째 신선선자, 이게 지상 인간과 내산자잖아요. 이거는 제세, 생태와 자연보호.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제 온전, 인간이 완전해지거든요. 영생을 얻어서 완전해. 이걸 인중선이라 해서 홍익인간. 요거는 수도 정신이고, 요거는 자연보호 생태 정신. 요거는 자신의 인간 사회를 이롭게 하는, 그러니까 정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인간 사회. 그래서 이 선도라는 건 요 세 개를 통합하는 걸로 하늘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사람은 구할 창생의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런 사명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선도를 통해서 인간이 완성돼서 결국 온 지구, 온 생명체를 구할 수 있는 진정한 구세주, 구할주가 되어야 하겠죠. 그러면은 우리 스승처럼 이런 이제 육체적인 능력도 이게 이제 월남전에 가시기 직전에 월남전에 우리 스승이 군인들을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이제 시범원단을 꾸려서 이제 갔거든요. 그 전에 한번 시범을 보인 게 이게 잘 그 당시 무당들은 작두를 잘 가려 거기서 춤을 췄거든요. 그래서 수도하는 사람은 무당보다 훨씬 뛰어난 체력과 정신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잘 가른 그 작두 위에 이렇게 들 수도 없을 정도의 무게를 가진 이 엿기를 이빨로 물으셔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부러지거나 넘어지니까 두 사람이 잡았죠. 이런 능력을 우리가 국선도, 단전호, 기호 수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죠. 이런 능력을 발휘할 정도면 결국 영생을 얻으신 거죠. 여러분들도 기호흡을 통해서 아주 극치적인 체력과 온 우주의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지극한 지혜력, 그 다음에 숭고한 도덕력을 가진 그 전인적 인간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됩니다. 이상 오늘은 마치겠습니다.